혈액의 산성화된 것을 어떻게 알칼리화 시키냐. 예, 이것이 숙제예요. 어떻게 산성화된 내 혈액을, 체액을 어떻게 하면은 알칼리화 시켜서 건강하게 회복시키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던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저는 생활 습관이요 바꾸고 싶어서가 바꾼 게 아니라 집에서 밥 해 먹기 힘드니까 제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요양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줄 모르는 채식 식사를 저는 제공받았잖아요. 지금부터 뉴트리션 첫 번째 그 뉴스타트의 N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양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영양. 예, 우리가 이게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을 음식으로 고친다고 딱 맞는 선조분들의 말씀이시죠. 근데 영양이 중요한데 암 환자분들은 즉 해독과 산소가 답이거든요. 아무리 어떠한 뭐 말기다, 뭐 촉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몇 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의대에서 배운 대로 여기 말고 옆에 뭐 장기에 좀 더 있으면 무조건 다 기수 붙여요. 그거 매 두지 마시고 내 몸 안에 지금 활성산소가 꽉 차 있구나. 직장 되면 직장 부위에 많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독하지? 해독 얘기 나오면요. 신미정씨 이제 결국 나올 게 됐어. 해독 주스 팔 거야 분명히. 이러세요? 네. 해독 이야기만 나오면 해독 주스 생각하세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해독은요. 뭐게요? 배설. 소변, 대변, 땀 흘릴 때 땀 나오고 소변, 대변 잘 싸시는 거. 먼저 먹은 게 있으니 잘 배설이 되도록 하시는 배설이 가장 중요한 디톡스 해독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해독제가 바로 물이에요. 물. 예. 그러면 저 이제부터 이제 물 좀 팔아볼게요. 가장 좋은 물이 뭐냐? 하는 분들이 알칼리수 좋다고 알칼리수에 집착하고 어떤 분은 저는 증류수만 대놓고 먹는 분도 봤어요. 그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예, 몸을 회복하고 싶으니까 오죽 그러겠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라고. 예. 제가 요양병원에 환자로 있으면서 가장 즐겨 마셨던 물, 복도에 있는 정수기 물이었어요. 뭐 끓여 먹은 거 없어요. 복도에 있는 정수기 물. 그것도 나가서 텀블러에다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귀찮아서 쿠팡에 택배. 제 방에는 대기업의 물이 항상 박스로 차 있고.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저녁도 먹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왔거든요. 저는 이 상표를 파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물 먹으려고 갖고 온 거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물이 가장 좋은 해독제입니다. 이 말씀은 물을 굶어야 될 시간에는 반드시 굶으셔야 됩니다. 물을 드셔야 되는 시간에는 반드시 물을 드셔줘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나 그렇게 물이 안 땡기는데 네, 안 드셔서 그래요. 안 드시니까 세포가 반응해서 우리 주인은 물이 필요 없구나. 스스로 말라. 그러니까 물을 원하지 않죠. 그런 분들 나올 수 없어요. 예. 세포 안에도 세포가 물로 이루어졌는데 일을 안 한다고요. 그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암세포를 고쳐주는 T세포가 있다고요. T세포, NK세포 거기 다 있는데 걔가 고갈돼. 일을 해야 되는데 자 혈액 덩어리로 보자고요. 이 테이블로 볼게요.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암세포를 회복시켜주는 물질이 혈구라고 있거든요. 혈구. 혈구가 있고 혈장이 있어요. 혈액을 갖다가 이렇게 원심 분리게 놓고 휙 돌리잖아요. 그러면 혈장이 55%, 밑에 혈구가 45% 요만큼 있어요. 혈장은 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이 있어야 이 혈구를 갖다가 돌려줘요. 우리 전신에. 그러면 요 혈구가 어떤 거냐면 이게 혈구예요. 이 테이블이. 이 혈구인데 혈구면 이마만큼이 다 적혈구고요. 요 스푼으로 비교해 볼게요. 요거 하나 딱 놓을게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T세포는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요만큼밖에 없는 T세포가 산소가 있는 적혈구가 산소가 충분해 얘를 가지고 그 섬세한 폐 안에 직장 점막 안에 신장 안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항암제 맞잖아요. 혈관 주사로. 그 항암제가 어디로 돌아다닐까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암
항암제를 맞지 않아도 우리 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몸이 항상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T세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몸에 항상 있어요. 면역세포가. 그리고 그 암세포도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암세포가 나타나면 건강한 면역세포가 가서 바로바로 잡아주는 일을 암 걸리기 전까지 해오셨어요. 건강한 정상적인 몸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더 이상의 내 건강한 정상세포가 그 암세포를 이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왜? 생활습관 때문에. 생활습관 때문에요. 네. 이 아이, 이 적혈구, 이 혈관은, 이 혈관 안에 있는 T세포는 우리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전신을 돌아다니고 싶다고요. 그런데 물도 안 먹어줘, 산소도 넣어주지 않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너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배터리를 안 주는 거야, 연료를 안 주는 거야. 못 돌아다니죠. 예. 그래서 섭식과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뉴트리션 영양 부분에 제가 이제 조금 건너뛰었는데, 식사도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런 센터에 오시면 식사를 종류별로 좀 이렇게 그래도 많이 차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차려주시는 음식을 내가 여기에 돈을 내고 입수한 만큼 차려준 것은 내가 다 즐길 거다라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회복에 좋은 거는요, 단순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것이 단순하게 드시는 게 왜 좋은지를 이제 아시면 그렇게 되실 건데, 그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차려 놓으실 때는 입맛이 다 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입맛에 맞는 것을 좀 찾아 드시게끔 종류가 10가지든 7가지든 이렇게 차려 놓으세요. 그런데 차려 놨으니까 암 환자들이 이거 다 먹어도 되는가 보다 해서 다 드셔요. 한 접시 빼곡하게. 저 사람도 이거 먹는데 나 안 먹으면 왠지 나는 좀 뒤처질 것 같아. 그럼 조금 더 먹어. 네. 그러지 마세요. 단순하게 드시는 게 복 받아요. 왜냐면 몸에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복잡한 것이 많이 들어갈수록, 먹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이 들어갈수록, 나는 이제 행복하게 먹었어요. 먹었지만 그때부터 일은 누가 해요? 이제 장기가 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암세포 때문에 우리 모든 장기는 지쳐 있는데, 일을 하느라고 암세포 치료할 에너지를 소화시키느라고 애가 미쳐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활성산소예요. 그나마 식사 습관대로 아까도 참외하고 귤이, 오렌지가 나왔어요. 혹시 제가 뭘 먹었는지 보신 분 계세요? 단순하게 드십시오. 저는 참외 2개만 가져왔습니다.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모든 식사 전에 반드시 과일을 먼저 잡수세요.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거는 산성화된 혈액을 알칼리화 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은 중성입니다. 7. 물은 7이에요. 자, 0부터 14까지 pH 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물은 7인데 혈액은 7.4예요. 건강한 혈액 체액은. 혈액이 7.4인 분들은 병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혹시 파동 검사나 몸의 산성도 검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했거든요. 암 환자 됐을 때. 예. 뭘 알고 한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쇼크 받았어요. 암세포가 직장에 몰려있는 게 딱 나오고요.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게 이 고기 갑판에 썩어가는 고등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몸이 썩어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내 몸이 산성이라고 되게 불쾌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암 환자가 됐는데 그게 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잘 모르지만 그래? 산성이야? 그럼 물 좀 더 먹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지금 현재 투병 중에 계시는데 더더군다나 항암제를 맞잖아요. 항암제 주사가 들어오면 항암제는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주범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기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반전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항암제는 그런 역할을 해요. 혈액 안에 산소 포화도도 떨어뜨리고
활성산소를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게 항암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이 보면은 다 전부 다 산성이에요. 산성이 아닌 암 환자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혈액이 산성화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활성산소가 혈액 안에 그냥 뿜뿜인 거예요. 뿜뿜. 좋은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식사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첫 번째 식사할 때 매 끼마다 여기서 아마 과일이 제공될 거예요. 자, 이 센터를 오픈하시고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냥 이거 봉사하시면요, 빈털털이 되세요. 지금도 빈털털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저도 대략 금액은 보고 왔지만 이걸로 절대 운영될 수 없어요. 누군가의 후원이 있지 않는 한 이 금액으로는 어려워요. 이 큰 건물이 운영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와중에도 과일과 식사가 제공이 돼요. 자, 과일이 사모님이나 우리 박 원장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인데 과일 하나 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내놓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져오세요. 과일이 2종류가 나왔어요. 저는 박 원장님하고 그렇게 친분이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 자, 과일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신의 몸을 생각해서요, 제발 한 과일만 드세요. 자, 그런데 과일이 먹고 싶다 그러면 A, B, C 아침 3끼 A 과일, B 과일, C 과일 나눠 먹으시라고요.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 생활을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발전이가 안 돼요. 왜?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재발전이는 그냥 따라오는 액세서리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해. 이것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 암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1도 아니야. 1도 아니야. 아까 제가 잠깐 들었어요. 우리 저쪽 뒤에 계신 선생님은 암에 대해서도 잘 알고 몸의 단련을 위해서 지금 많이 애쓰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꼭 뵙고 싶어서 강력한 염산이에요. 염산. 근데도 위가 녹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펩산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호하거든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위산이 나오면서 염산 같은 위산이 나오면서 음식물을 갖다가 쪼개고 녹여야만 소화가 돼서 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머, 신발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아니, 박 원장님 신발이 너무 지금 눈에 띄었어요. 할아버지 신발. 네네, 죄송해요. 그래서 과일을 먼저 드셔야 되는 거는, 자, 모든 식사군이 들어갔을 때 위 12지장, 소장, 이게 대장, 소장으로 들어갈 때 이게 소장, 대장 들어갈 때 소화액이 나오잖아요. 소화액이 많이 나와줘야 이게 룰루랄라 장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냥은 못 보내는 거죠. 그러려면 소화를 시키려고 집중돼요. 음식을 드시게 되면.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다 어디서 나오니까 면역세포가 같이 일해주는 거예요. 항암 경험해보셨잖아요. 항암하면 어때요? 며칠 뒤에 첫 번째 오는 증상, 변비 오잖아요. 밑이 빠질 정도로 변비 경험하시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화효소가 잔뜩 들어있는 과일을 단순하게 먹는다. 그리고 과일을 드셨어요. 과일 드시고 나서 한 시간을 조금 더 가지세요. 저기 지금 100번 씹으면 100년 산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일을 드시고 나서 10분이고 15분이고 시간을 둘 수 없다라고 하면 그나마라도 입에서 많이 조사주세요. 많이 씹으시고 과일을 먹고 나서 사실 조금 쉬었다가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과일과 익은 야채를 드시지 않으면서 혈액의 산성화를 알칼리화 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과일과 익힌 야채. 지금 암 환자가 되셨으면 익힌 야채를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아까 양배추 썰어갖고 건강한 소스가 뿌려져서 나왔어요. 드실 수 있어요. 얼마나 상큼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 뒤에 익힌 야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맛이 없을까봐 간간하게도 한 것이 아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절해서 드시는데 과일을 먼저 드셔서 위 밑에 내려가서 얘가 소화효소가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분해해요. 예. 불에서 이제 12장 안으로 내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뒤에 익힌 야채를 먼저 드시고 익힌 야채를 드시고 나서 그 다음 드셔야 되는 게 반찬으로 만약에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엄마 투병 중이라고 누가 뭐 이렇게 소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반찬으로 나왔다 하시면 그때 드셔야 되는 게 익힌 야채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보다 먼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요. 저는 생활 습관을 바꿨던 이유 중에 그 병원에서 생활 습관을 바꿨던 중에 가장 큰 회복이 됐던 이유가 육류 단백질과 우유 단백질을 완전 단절시켰어요. 완전 단절. 이 육류 단백질과 우유 단백질을 저는 류마티스 관절 암 걸리기 직전까지 마트에 가면은 불가리스 요플레 있죠. 예, 그거는 진짜 뭐 한 달에도 더 끼워져 있으면 우리 집은 그거 거예요. 무조건 달려가서 그거부터 사가지고 먹고 했거든요. 냉장고에 늘 요플레는 재놓고 먹었던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암을 유발한다는 건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떤 몸이 어떻게 기전이 일어나는지 이따가 또 제가 잊어버리면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유 단백질과 그 육류 단백질을 병원에서 안 주더라고요. 안 주니까 못 먹죠. 예. 그리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그 채식 식사가 소화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최소화시킨다라는 걸 알았어요. 활성산소를 우리는 지금도 앉아서 이렇게 대화 나눌 때 숨 쉬잖아요. 이 숨을 쉬어도 들어간 산소가 우리 몸 안에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산화돼요. 그래서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살려고 마신 산소도.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활성산소가 다 나쁜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걔가 좋은 일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활성산소가 분포도가 혈액 안에 꽉 차 있다라는 거는 즉 혈액이 끈끈하고 탁하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걸 뜻해요. 독소가 가득 찼다. 이거는 활성산소가 가득 찼다. 내가 직장 암이에요. 직장에 활성산소가 많은 거예요. 폐암이다. 폐에 활성산소가 꽉 찬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활성산소 뭔가 찌꺼기가 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릇에 뭔가 탁한 게 있으면 씻어내면 깨끗해지잖아요. 자, 그걸 연상하자고요. 내가 내 손으로 닦을 수 없는 폐 조직에 지금 뭔가 종양이 있어. 그것을 씻어내줘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씻어만 내면 없어지는 게 암세포예요. 그럼 어떻게 씻어주느냐? 그거를 씻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혈액이 가서 섬세하게 그 주변에 들어가서 그 혈액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일을 해줘야 돼요. 그 일을 해줘야 되는 면역세포를 자꾸 고갈시키지 말라고요. 그리고 탁하게 만들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식사의 첫 번째 순서 과일을 드신다. 두 번째 익힌 야채를 드신다. 세 번째 단백질을 드신다. 단백질 중에 식물성 단백질 여기 만약에 두부가 나온다면 콩 요리가 나온다면 이제 그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점심에도 밀고기가 나왔어요. 그런 단백질을 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식사법은 젓가락 이제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습관이잖아요. 그럼 동시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씹으세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집어넣되 좀 많이 씹으셔요. 그래서 암투병 하시는 분들 제대로 하는 분들 보면 저도 하관이 넓어졌지만 하관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근이 발달합니다. 많이 씹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좀 예뻐지면 보톡스 좀 하셔요. 저는 뭐 하는 어쨌든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씹는 분들은 교근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탄수화물을 밥을 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드셔야 되는 게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감자, 고구마, 연근, 마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러는데 엄마가 밥 차릴 동안에 거기 고구마 삶아놨으니까 고구마 먼저 먹어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아이 그거 먹고 지배가 지속이 아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실험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밤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변비도 오지만 가스가 차기 시작해요. 배설이 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소화가 돼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장으로 타고 막힘이 없이 룰루랄라고 음식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소화 속도가 늦은 복합 탄수화물이 먼저 십이장을 막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간 과일과 익은 야채는 벌써 분해가 되거든요.
예, 분해가 돼서 내려갈 준비를 하는데 아니 이 복합 탄수화물이 아직 소화가 안 돼서 분해가 안 돼서 안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때 만나는 게 바로 분해가 아니라 부패. 부패가 일어나요. 우리 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면은 가스가 생기죠. 암모니아, 질산, 여러 가지. 그것이 어떻게 돼요? 혈액을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암 환자가 야, 내 친구 왔다. 암세포가 품어요. 그래서 자꾸 암 종양이 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암세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사이즈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사이즈를 줄일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먹는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먹자. 지금까지는 암 걸리기 전에 되는 대로 친구들 만나면 야, 뭐 한잔하자 그래갖고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 야채도 먹고 김치도 먹고 이렇게 섞어서 먹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드시는 그 습관이 바로 유전자가 변질돼서 지금 환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희망을 가지시고 먹는 순서를 그렇게 좀 지키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말씀드릴게요. 운동. 아까 어떤 우리 윤 선생님이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제가 확신이 없어요. 힘은 없고 운동은 하라는데 운동을 하면은 좋다는 건 알겠지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운동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잘했던 거.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스케이트 선수였어요. 스피드 스케이트. 그 겨울에 한번 출전시키려고 1년 반나절을 갔다가 운동을 엄청 시켜요. 벌 받는 것도 그런 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싫어서 운동을 안 했어요. 30년은. 운동 안 했고 아프니까 돼지고기 맨날 찌개 끓여가지고 데워주면 남편 너무 잘 먹고 아팠잖아요. 아팠지만 직장을 다녔잖아요. 예, 돼지고기 찌개 끓여놓고 데웠다가 먹었다가 데웠다가 먹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주말 되면은 당신 힘드니까 그냥 삼겹살 사와서 우리 구워 먹자. 김치만 있으면 되니까 하고 거실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또 남편하고 삼겹살 또 구워 먹어요. 된장찌개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저는 입맛이 없으니까 아프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오징어였어요. 냉장고에 피대기 오징어, 마른 오징어. 입맛은 없어. 근데 오징어 한 마리 구워서 먹으면 땅콩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먹으면 입맛도 돌고 그냥 이 허기진 배가 좀 불러와. 많이 안 먹어도 이 포만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요. 와, 회복되고 알았어요. 제가 아주 암덩어리를 먹었구나. 네. 그 꼬릿꼬릿한 오징어가 어떤 기전이 일어난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운동 이야기하다가 이제 3초 빠졌는데 이따가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칠판이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자, 그래서요, 운동은요. 집안에서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해. 자, 운동은요. 저는 암 환자들은 병원에 가시면 그럴 거예요. 이제 근력 운동 하세요. 근육 빠질까봐. 그랬더니 항암제를 맞고 왔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요. 운동장에 나가게 이제 보통의 요양병원에는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럼 기구가 있잖아요. 거기 가고 페달을 밟고 막 자전거를 타세요. 네. 그분 보면 제가 다 숨이 막 막힐 것 같아요. 근력 키운다고. 심지어 아령까지 들어요. 네. 몸을 죽이는 운동입니다. 근력을 키우셔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대학병원에서는 나를 찾아온 한우에게 처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의사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내가 이 환자가 종양 환자로 나한테 와서 나는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어야만 항암제라는 거를 본인도 이 사람이 이거를 맞으면 100% 회복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없이도 그냥 해줘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사 맞잖아요. 또 억지로 주사를 맞아서라도 또 항암제를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근력을 키워야지 내가 항암을 할 수 있어. 근력을 키워야지 사는가 보다. 이 생각에 꽂히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예, 그럼 근력을 키운다라는 거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려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근육은 어떻게 키우냐면요. 이완을 시키지 마세요. 근육이라는 거는 수축만 하면 근육 키워져요. 수축. 이게 바로 몸을 죽이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몸을 살리게 하시려면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 몸을 살리는 운동이 바로 면역세포 T세포가 나오는 거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을 살리는 그 T세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골수에서 만들어진 T세포가 어디로 가게요? 여러분들의 림프절에 가서 다 저장이 돼 있어요.
T세포는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돌아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림프절에 일단 가요. 일단 가서 거기서 저축이 됐다가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하게 사는 거거든요. 림프절이 어디 있냐면 같이 만져볼게요. 잠깐 내려가 보세요. 만져보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접히는 부위를 다 만진 거예요. 여러분 몸에 접히는 부위에 림프절이 있어요. 그 림프절에 우리를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면역세포가 거기 다 있다고요. 안 까먹겠죠? 접히는 부위에 다 있구나. 제가 제일 잘했던 운동이 바로 림프절 스트레칭이었어요. 저는 하루에 30분씩 암 환자로 됐을 때 하루에 30분씩 환자들은 운동장에 나와갖고 뭘 한다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조용히 나무숲에 갔어요. 나무숲에 가갖고 피톤치드 냄새 맡으면서 하다못해 경부에 여기 앞쪽에 림프절 경부 림프절 있거든요. 경부 림프절을 당겨서 매일 좌우 한 부위마다 10번씩 이렇게 하면은 30분에서 40분 돼요. 30분 내지 40분. 자, 여기에서 그 골수에서 만들어진 면역세포가 림프절로 이동을 해서 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림프절을 순환시켜주지 않으면 어떤 암환자, 그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 뭐냐면 산소 폐쇄예요. 산소 폐쇄. 자, 지금도 저는 서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셔서 뭐 힘주나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뿐이잖아요. 자, 이 자세도 림프절에서는 일시적으로 산소 폐쇄예요. 예, 산소 폐쇄라고 해서 산소가 완전히 끊기나 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산소가 전달이 되어야만 여기에 기다리고 있던 T세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림프절에도 암세포가 있거든요. 암세포와 면역세포가 같이 공존해요. 그런데 암세포가 멍청하게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바라보면서 암세포다 바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가서 이 자연 살해 물질을 쫙 내뿜어줘야 되는데 일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게 바로 산소 폐쇄됐을 때. 이게 암세포인지 염증세포인지 백혈구가 바라만 보고 있어요. 일을 안 해. 산소가 전달이 안 되면 그래요. 그래서 산소 전달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림프절을 당기면서 코로 마셔서 입으로 내뿜는 이거를 가스 교환이라고 합니다. 허파에서 이루어지는 가스 교환을 잘 하시는 분, 산소를 마셔서 이산화탄소를 잘 내뱉는 분들은 회복이 그만큼 본인이 하신 노력만큼 굉장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세요. 지금까지도 운동을 하시면서 내가 심호흡을 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스트레칭 할 때 유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림프절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가 그 정도로 회복이 되는지 몰랐어요. 해야 된다니까 한 거예요. 근데 회복이 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운동하는 거를 보고요. 제가 기계 체조 선수인 줄 알았대요. 왜 그 정도로 몸을 찢는 거예요. 자, 스트레칭이라는 건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칭이에요. 굽히지 않고 온 관절이 펴 있는 게 스트레칭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좀 더 이완과 수축을 병행하는 것, 즉 수축할 때는 수축하고 펴줄 때는 펴주면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한번 들여 마신 이 심호흡이 림프절을 통과해서 꺾여져 있는 고무호수에 수돗물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꺾여 있으니까. 자, 호수를 펴보자고요. 물이 쫙 나가죠.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돈 안 들잖아요. 장소 구애받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방에서도 할 수 있고 거실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그런데 내가 내 병을 위해서 나는 규칙적으로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셨을 때 몸의 변화를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적혈구가 한번 일을 하게 되면 120일 후에는 다시 리셋되잖아요. 우리 몸의 변화는 그런 기전이 있으니 우리 여러분들이 몸의 변화를 먹는 것도 바르게 먹어야 되겠구나.
나한테 맞춰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의미에서 순서대로 한번 먹어봐야지. 운동도 그냥 했다면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아니라 이 스트레칭이요, 심호흡하면서 하잖아요. 코어 근육은 자동으로 생겨요. 코어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도 살리고 코어 근육도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저는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가 심호흡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호흡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 하려고 심호흡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심호흡의 기본 자세는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는 거예요. 기본 자세로. 그러면 앉아 계셔서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허리를 펴고 가슴 한번 확장시켜 보세요. 무엇을 강의를 듣던가 아니면 산책을 운동하러 간다는데 점심 먹고 나 운동 좀 하고 올게요. 그래요. 그런데 핸드폰, 그 시간이 가족들과 지인과 이제 핸드폰 하는 통화하는 시간이야. 산책하러 갔는데 핸드폰 하면서 멀리 보기도 하고 땅을 보면서 여기 가슴은 흉골이 앞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이러고 다니셔요. 그 아까운 시간에 이러지 마세요. 이 시간만큼은 항암제 정말 몇백만 원씩 비보험되는 그 약보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그 천연약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가슴 펴세요. 여기 딱딱한, 여기 두드려 볼까요? 여기 흉골 있죠? 이게 흉골이에요. 이 안에 가슴샘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어요. 그 가슴샘에서도 30%의 T세포가 대식세포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나와주셔야 돼요. 70%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다들 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나오지 않고 T세포가 건강하게 뿜뿜뿜뿜 나와주게 하시려면 바로 그게 육류단백질, 우유단백질 드시지 말고 식사 순서 맞춰서 드시라는 게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머지 여기 30% 대식세포가 나오게 하기 위함은 심호흡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 나오냐면 이거 30% 나와줘야지 암 치유될 수 있거든요. 어떨 때 나오는지 아시는 분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흉골 안에 이 대식세포가 나와줘야 돼요. 언제 나오냐면 정말 행복할 때, 너무너무 감사할 때. 와, 내가 진짜 암 환자로 여기 센터에 와 있지만, 비록 여기 와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암 환자가 아니고 그래도 내게 주셔서, 내가 비록 가장이지만 내가 잘 견뎌내야지. 우리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 못 견뎠을 거야. 나니까 견딜 수 있으니까 내게 허락하셨을 거야. 잘 이겨내야지. 병원에서 어떠한 진단을 이야기를 듣고 왔어도 내가 또 이것도 경험하네. 정말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바뀌시는 분들은 완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기에 있는 이 대식세포를 자극시켜서 우리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요,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정말 돈 주고도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호르몬. 그거를 만나셔야만 그때 정말 잔조 남세포 없음, 소실됐음. 이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물리적 에너지가 있어요. 물리적 에너지가 뭐냐면 뇌파예요. 뇌파. 예, 뇌파를 물리적 에너지라고 하고, 또 물리적 에너지가 있으면 영적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아무리 본인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해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내가 비록 아픈데 못 일어나겠는데 판사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엄마도 벌떡 일어나서 소고기 끓여줘요. 우리 아들 잘했다고. 응?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도 성공은 했는데 엄마가 귀찮아. 우리 집사람이 엄마를 불편해해. 안 모셔. 자, 사람의 만족도와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물리적 에너지가 있으면, 자, 영적 에너지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과학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100%는 하셔야 돼요. 여기에 오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시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같이 이렇게 암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곳을 찾아오신다라는 거, 그 힘도 본인의 몸을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없으면 여기 못 오세요. 근데 오셨잖아요.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런 곳까지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100% 잘 하고 계시는 건데, 내가 100%할 것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내 몸을 만드시니에 할 수 있는 그 영적 에너지가 하실 수 있는 것은 영적 에너지께서 하시거든요. 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영적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는구나. 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 덩어리였거든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퇴원하기 직전에 제가 10개월을 있었거든요. 요양병원에. 퇴원할 때도 잔존암세포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대로 한번 생활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대로 생활하고 5개월 만에 이제 완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 있을 때 이제 입원해갖고 2달 만에 갔을 때 그 자가 면역 질환이 2개월 만에 다 없어졌죠. 그 다음 달에 그게 이제 2월에 입원했고 4월이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사표를 내고 온 남편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위로하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백수가 됐다고, 이제 뭐 먹고 살지, 갑자기 와이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좋아지네. 한 몇 년 옆에 있으려고 생각했는데 이 속도면은 본인이 그냥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리 석사라고 해도 석박사가 다 백수가 많은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구직 활동해서 어디 취업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밖에 나가더니 트레일러 화물차 있잖아요. 2개 달린 거, 큰 거, 그 장난감을 요만한 걸 사와가지고 제 앞에서 운전 연습을 하더라고요. 운전 연습을 장난감으로 했어요. 왜냐면 그 병원 근처에 CJ 물류센터가 있었거든. 거기 취직하겠다. 자기 힘으로는 구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네, 세상이 냉철하니까. 그래서 퇴직금 받고 이제 퇴직했는데, 갖고 그거 트레일러로 운전 연습을 하더니 땄어요. 특수화물 무슨 뭐 자격증을. 그래갖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억장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예. 공부만 하는 사람인데. 그래갖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사회 복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귀시켜주세요. 그것이 저는 몰라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귀시켜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간데 감사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희 남편한테 수고 많았다고 다시 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한 지 7개월 만에, 퇴직금 받고 7개월 만에 저랑 같이 산에서 뛰어놀던 사람이, 잣주워 먹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것도 보름의 시간을 주시면서 6월 1일부터 출근하게 승진시켜서, 이사로 승진시켜서 원래 하던 자리에 꽂아주셨어요. 저는 제가 암이 회복된 것보다 그게 더 기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렇게 이제 사회로 복귀가 됐어요. 복귀가 되고 이제 1인실에 있었으니까 저 혼자잖아요. 저 혼자 있으니까 이제 운동하기 싫은데 맨날 끌고 나가갖고 막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어찌나 독하게 막 그냥 규칙성 있게 저를 갖다가 스파르타로 운동해야 돼, 먹어야 돼, 뭐 해야 돼 하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지금 회복이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있잖아요. 운동하실 때 항상 심호흡을 해야 된다. 심호흡을 해야 되는 이유는 T세포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NK세포라는 주사 맞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에 있어요. 우리 몸에. 그것을 순환시키신다는 노력은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이상 좋은 항암제 없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너무 늦어서 여기까지 하고, 또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은 남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